3회 할 차례네요. 그죠? 중학교 1학년 3회 첫 번째 문제는 1440을 어떤 자연수 x로 나누면, 또 곱하면인데 나누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 그럴 때 가장 작은 자연수 x를 구하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예요. 자, 보통은 여기 곱한다고 하는데 곱할 때나 나눌 때나 그 방법은 똑같죠. 1440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더니 제곱인수가 된다. 제곱인수를 제곱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제곱수. 그죠? 자, 그래서 제곱이 되게 하는 x를 구하여라. 이게 제곱수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소인수 분해하면, 소인수 분해를 하면 지수가 모두 짝수다. 그렇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1440을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될 것 같아. 1440을 소인수 분해를 하면 2로 하면 720, 또 2로 또 하면 360, 또 2로 하면 뭐지 이거? 180, 또 2로 하면 90, 또 2로 하면 45, 이제 3으로 하면 15, 3으로 하면 9, 이 밑에까지 보이려나? 아이씨, 3으로 하면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1440만 살펴보면 소인수 분해하면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3이 2개, 5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나눈다 그랬으니까 일반적인 나누는 거는 이렇게 x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분의 1440을 정리해보면 2가 5개에 3이 2개에 5가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결국은 제곱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수가 홀수인 것들에서 여기도 1이 있는 거죠. 홀수인 인수들은 하나씩 나누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수는 바로 뭐냐 하면 가장 작은 수는 2 곱하기 5 따라서 10이 된다. 이렇게 x는 10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제곱수라는 것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소인수 분해하면 지수가 모두 짝수가 돼야 된다. 그럼 1440은 지 혼자 다 지수가 짝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x로 나눈다는 얘기는 여기 하나씩 없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리고 5는 사라지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x가 10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활용해서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이거 필기를 아직 안 한 사람은 그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적으면 되겠죠. 자, 가로의 길이가 16, 세로의 길이가 12인 타일이 있다. 이것을 붙여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몇 개의 타일이 필요하냐? 뭐 이런 기본적인 문제네요. 가로가 16이고 세로가 12인 이렇게 생긴 타일이 있어요. 센티미터 이렇게. 자, 이것들을 원래 같은 방향으로 이어붙인다는 말이 있어야 돼요. 타일이 있는데 이것을 이어붙여라는 건 그냥 붙이면 안 되고 같은 방향으로 지그재그로 하면 안 되겠죠. 같은 방향으로 이어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12 곱하기 16 이렇게 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계속 붙이고 아래쪽으로도 계속 이렇게 붙이고 이 속에도 계속 채워나가는 거죠. 이렇게 붙여서 큰 정사각형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 이게 정사각형이 돼야 돼. 그러면 이 문제는 무슨 뜻이냐? 이게 최대 공약수냐 최소 공배수냐 이거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붙이면 12, 12, 12 이렇게 점점 커지겠죠. 그 도형이. 요 16도 마찬가지로 16, 16, 16 이렇게 계속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12와 16의 배수가 한 변의 길이가 되겠죠. 12의 배수와 16의 배수 중에서 딱 만나는 거. 그치? 최소 공배수가 바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와 1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4로 나누면 4, 3, 12, 4, 4, 16 이렇게 돼서 최소 공배수가 얼마냐 하면 12에다 8 곱하니까 48인가? 4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큰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변이 48 이쪽도 48 그래서 정사각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48을 답에다가 쓰면 안 돼요. 48은 그 정사각형을 만들 때 한 변의 길이에요.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질문하면 48cm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 이때 필요한 타일은 몇 개냐 그러면 가로로 세야 되는데 이게 16이면 16이 몇 개 있냐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도 비슷하네요. 하나, 둘, 3개. 16, 16, 16 그래서 48. 그 다음에 12인 변은 4개가 붙어야 돼요. 12, 12, 12, 12 이렇게 12, 12, 12 이렇게 붙어서 여기 이제 실제로 자 어떤 문제는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타일을 붙여서 정사각형 만든 거죠. 그럼 여기 몇 개 있느냐 셀 때는 어떻게 세냐면 이게 3칸이고 이게 4칸이니까 4, 3, 12 곱해서 세야 되겠죠. 3 곱하기 4 해서 12개의 타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야 되는 거고 숫자가 클 때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종류의 문제를 다시 정리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약수 문제인지 배수 문제인지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원래의 길이를 이어 붙여서 더 큰 걸 만들었기 때문에 배수 문제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때 12와 1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그게 그 만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의 개수는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두 가지의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문제는 타일이 몇 개냐 그랬으니까 얘가 바로 답이 되겠죠. 자, 창의사고력 문제 세 번째 문제인데 컴퓨터에 게임에 보면 이렇게 지뢰찾기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죠? 이 게임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대요. 이런 결과가 게임 할 줄 알아요? 이거 이 게임 보기서 이거 게임 할 줄 아세요? 모르세요? 여학생들이 이거 잘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지뢰가 있으면은 지뢰 주위로 요 숫자 주위로 8개의 빈칸인데 그 8개의 빈칸에 지뢰가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얘는 뭐냐면 요 숫자를 주위로 지뢰가 3개가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이랬을 때 오른쪽 그림 같은 결과가 나왔다. 남은 지뢰를 찾아라 그랬는데 이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남은 지뢰가 여기 5개가 있다고 지금 표시를 하고 있어요. 5개. 자, 그래서 여기 지뢰를 찾아야 돼. 그러면 요 이자를 기준으로 보면 이쪽 부분은 다 찾아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뭔가 정하라는 거죠. 여기 요 숫자를 보면은 주위에 2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뢰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에도 지뢰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 지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숫자를 기준으로 보면 이 주위에도 지뢰가 2개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나머지는 여기 지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반드시 지뢰가 있어요. 지뢰가 있어요. 이렇게 지뢰라고 쓸까? 지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숫자를 기준으로 보면 2인데, 자, 여기에 지뢰가 있고 여기 지뢰 있으니까 여긴 지뢰가 아니겠죠. 그죠? 지뢰가 아니겠죠.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요쪽이에요. 3개인데, 지뢰가 있는데, 그럼 요 3개 중에 2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3개 중에 2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다가갈 수가 없죠. 이 3개, 3개 중에 지뢰가 2개인데, 그 중에 어느 게 없는지 지뢰가 아닌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뒤에서부터 찾아갔어요. 뒤에서부터. 이쪽에서부터. 여기에 숫자가 2가 있는데 남은 부분이 여기밖에 없고 여기에는 이미 지뢰가 없기 때문에 이 둘이 반드시 지뢰가 되겠죠. 지뢰. 예. 요 주위에도 마찬가지로 2개가 있는데 이미 여기 2개가 있으니까 얘는 지뢰가 아닌 거죠. 그럼 여기 3번에 있는 이 상태에서 얘가
지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거 게임을 좀 할 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게임을 할 줄 알면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죠? 아주 쉬워요. 다음 주에 뭔가 약간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책벌레 한 마리가 있는데 8권으로 된 백과사전 한 질에 자 1권의 첫 페이지에서 시작해서 8권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갉아먹었다. 사전 한 권의 두께가 4cm라고 할 때 이 벌레가 통과하는 전체 거리는 얼마냐 그러니까 8권이니까 4, 8, 32 이렇게 되기가 쉽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첫 번째 책의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8권, 8권째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갉아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책이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첫 페이지, 첫 번째 권의 첫 페이지가 이쪽이 아니고 책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책꽂이 이렇게 꽂혀 있으면 이 첫 페이지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첫 페이지에서 갉아먹어서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8권째 마지막도 어디냐 하면 책이 이렇게 꽂혀 있으니까 이게 첫 쪽이고 마지막 쪽은 이쪽이죠. 그러니까 8권째 시작하는 여기까지 갉아먹은 거죠. 그래서 4, 8에 32 하면 안 되고 전부 몇 권을 통과했느냐? 2권부터 7권까지 6권을 통과했어요. 6권. 그리고 각 권마다 4cm니까 4, 6, 24, 24cm를 갉아먹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기 첫 장하고 여기 끝장을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거는 좀 무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24cm를 갉아먹었다 라고 봐야 되고 1권의 첫 페이지부터 8권의 마지막 페이지가 이런 함정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좋겠죠. 자,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는 논술형 문제인데 여러분이 논술을 하라는 게 아니라 논술은 고등학교 돼서 해야 되겠죠. 수리 논술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야 되겠지. 논술을 하려면 독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긴 내용들을 읽어보고 뜻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자, 각각 18, 19, 22, 21, 23, 25, 30, 34 34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6개의 주머니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주머니가 뭐냐? 주머니. 첫 번째 주머니, 두 번째 주머니, 세 번째 주머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주머니. 주머니에 구슬이 들어있어요. 이 중에 한 주머니에는 깨진 구슬만 들어있대. 이 주머니 중에 하나에는 예를 들면 얘가 깨졌으면 이거 깨진 거. 예를 들어서 얘가 깨진 것은 깨진 게 여기 요 안에는 깨진 것만 담아놓은 것이 그렇게 깨진 구슬만 있고 나머지 5개의 주머니에는 깨진 구슬이 없다. 철수가 있는데 철수는 3개의 주머니를 갖고 영수는 2개의 주머니를 가졌어요. 서로 가졌어. 그런데 깨진 주머니는 뭐 가질 리가 없겠지. 깨졌으니까. 깨진 주머니는 아무도 갖지 않았어요. 자, 그럼 6개의 주머니에 깨진 것 깨진 것이 1개고 나머지는 다 사실은 정상인 거죠. 정상적인 구슬이 5개의 주머니 이렇게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가졌는데 그 5개를 철수는 그 중에 3개를 갖고 영수는 나머지 2개를 가졌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철수가 가진 구슬의 개수가 영수가 가진 구슬의 개수의 2배. 영수가 가진 것의 2배를 철수가 가지고 있어요. 그죠? 철수는 주머니는 3개, 영수는 주머니 2개. 3개 가졌는데 영수가 가진 것의 2배를 가지고 있대요. 자, 문제를 다시 정리해보면 6개의 주머니에 구슬들이 이렇게 들어있다. 그 중에 하나에는 깨진 구슬만 들어있다. 이거 철수는 그 중에 남은 거 깨진 구슬을 제외한 5개의 주머니 중에서 3개의 주머니를 철수가 갖고 영수는 2개의 주머니를 가졌는데 철수가 가진 구슬의 개수는 영수가 가진 것의 2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깨진 구슬은 몇 개일까? 라는 게 이 문제의 질문입니다. 자, 일단
구슬이 전부 몇 개인지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이 수들 중에서 어떤 놈은 깨졌을 때니까 깨진 걸 빼고 났을 때 나머지는 영수가 가진 것의 2배를 철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의 개수의 합은 3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3의 배수. 3으로 나눠서 3으로 나눈 값은 영수로 갖고 3으로 나눠서 2를 곱한 것은 철수가 가졌겠죠. 결국은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총합을 구해봐야 되는데 총합을 구하면 얼마가 될까? 자,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를 아예 빼버리죠. 깨진 구슬이 18개짜리 주머니라면 정상 구슬 몇 개일까? 요렇게 더해야 되겠네. 그죠? 요렇게 더해야 되니까 40, 50, 60, 70, 80, 90, 100, 110, 122. 정상 구슬이 122. 자, 18개가 만약에 첫 번째가 깨진 구슬이라면 나머지가 122예요. 근데 122는 3의 배수가 아니죠. 그죠? 이게 3의 배수가 아니에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깨진 구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만약에 19개가 깨졌다면 이거보다 하나 더 적겠죠. 121개. 자, 이것도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안 되겠지. 자, 21개가 깨진 구슬이라면 여기서 2개를 더 빼야 되니까 119가 되겠네. 그치? 119도 3의 배수가 아니죠. 자, 23개짜리가 깨진 거라면 여기서 2개를 더 빼야 되니까 117인데 이건 3의 배수는 되네요. 그죠? 3의 배수라고 해서 무조건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3의 배수 123을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3개가 철수고 2개가 영수 거니까 그 개수까지 맞아야 돼. 하지만 일단 얘가 3의 배수라는 것은 찾아냈어요. 자, 만약에 25개라면 여기서 2개를 더 빼야 되는데 115가 될 것이고 3의 배수가 아니고 34개를 빼야 된다면 얘는 차이가 얼마지? 9인가요? 여기서 9를 빼면 어떻게 될까? 9가 3의 배수니까 얘도 얼마인지 몰라도 3의 배수는 아니네. 그죠? 네. 9가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가 아닌 수에서 3의 배수를 빼면 3의 배수가 아니겠지 당연히. 자, 그건 아니니까 뭐 알 필요도 없어. 구해보자. 자, 이제 우리가 알아낸 것은 뭐냐면 깨진 구슬의 개수를 알아냈어요. 23개. 그럼 답을 바로 찾은 거예요. 그죠? 깨진 구슬의 개수는 23개. 요놈이 바로 깨진 구슬이다 라는 거고, 확인하기 위해서 남은 것이 117이니까 117을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3, 3은 9에다가 27이니까 27이니까 3, 9, 27 그래서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영수가 39개를 가졌다는 거죠. 그죠? 영수가 39개, 철수는 이것의 2배를 가진 거겠지. 자, 39개를 가지려면 어떻게 가져야 되냐 하면 뭐랑 가져야 되죠? 39개 18개하고 21개. 그죠? 요렇게. 요게 영수가 가진 것이고 요 2개가 영수가 가진 것이고, 자, 요 나머지 요거 3개 23 빼고 이렇게 3개가 철수가 가진 거죠. 철수가 가진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확인한 거고 주머니는 어떻게 나눠 가졌는지도 알 수도 있죠.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깨진 구슬이 몇 개냐? 23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깨진 구슬의 개수는 23개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구슬들이 있는데 깨진 구슬을 하나를 제외하면 영수가 가진 것의 2배를 철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진 것을 합치면 3의 배수가 돼요. 3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진 구슬이 얘라고 해보면 남은 수가 3의 배수 아니고, 깨진 구슬이 얘라고 해보면 남은 구슬이 3의 배수가 아니고, 그래서 깨진 구슬을 23이라고 했더니 남은 걸 다 더해봤더니 117이 되는데 그것이 3의 배수다 라는 거죠. 그래서 깨진 구슬이 23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빨리 끝났네요. 자, 그래서 3회 1학년 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